네, 안녕하세요. 모터레프 신승엽입니다. 오늘은 수입차 시장을 지배하는 이곳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나름 힘 좀 쓴다는 곳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 시장 점유율 30%에 달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를 꼽을 수 있겠고, 이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BMW 코리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효성과 코롱처럼 다양한 수입 브랜드를 가진 재계 30위권 내 재벌들도 그 대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곳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름은 한 번쯤 들어왔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곳, 바로 수입차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레이싱홍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레이싱홍 그룹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홍콩에 본사를 두고 아시아와 호주 그리고 유럽 일부 지역에서 자동차 판매 및 부동산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7년 홍콩 증시에서 상장 폐지를 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요. 말레이시아 화국의 라우 가문에서 7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레이싱홍 그룹과 그 기반이 된 합생 그룹 등을 이끌고 있는 라오초 쿤의 경우 2020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억만장자 빌리어네어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 50대 부자에서 랭킹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포브스에서 추정한 라오초 쿤의 개인 자산은 21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3천억 원 가량이 됩니다. 국내 시장에서 레이싱홍은 웬만한 수입사를 능가하는 실적과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 영역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전국 최대 메르세데스 벤츠 딜러사인 한성자동차를 비롯해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벤츠를 판매하고 있는 스타자동차와 한성모터스도 계열사로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을 합할 경우 국내 메르세데스 벤츠 판매량의 약 65%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포르쉐 최대 딜러인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 SSCL과 세 번째 딜러 용산 스포츠 오토모빌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람보르기니도 단독 딜러를 맡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판매되는 벤츠를 비롯해서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포르쉐와 람보르기니까지 알짜 중에 알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차만 파는 것이 아니라 각 브랜드의 금융사업도 맡고 있는데요. 게다가 수입사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2대 주주, 지분 49%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 반반 동업자 수준이죠. 더군다나 전체 판매의 65% 이상을 책임지는 최대 딜러사입니다. 영업 등 일부 사업 부분에서는 가불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죠. 벤츠의 딜러사로서 고객들에게 직접 차를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수입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버는 이익의 절반을 레이싱홍이 가져간다는 소리입니다. 대주주의 지위를 활용한 사업 이점도 있고, 여기에 리스와 할부 등 금융사까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스타파이낸셜과 같은 독자적인 금융사도 있어요. 벤츠뿐만 아니라 한때 포르쉐 코리아의 지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2019년 매각을 했지만 그 영향력이 작지는 않아요. 포르쉐 코리아의 구성원 중에 상당수가 이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의 출신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입차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본에도 국적이 있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자본이라도 올바르게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에게 세금을 잘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레이싱홍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만 꼽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레이싱홍은 벤츠 코리아의 최대 딜러사이자 절반의 지분을 가진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 거래를 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지적됐습니다. 주요 상권을 선점 혹은 독점한다던가 인기 차종에 대한 물량 배분 문제가 지적됐었죠. 예를 들어 수입차 판매가 많은 지역에 벤츠 딜러사는 대부분 한성이나 스타 자동차더라, 혹은 한성이나 스타 쪽 전시장에는 출고가 좀 더 빠르게 되더라, 뭐 이런 거죠. 이뿐 아니라 수입사의 공식 프로모션 혜택도 미리 알고 다른 딜러사와 차별화된 프로모션 정책을 펼쳐서 고객들을 빼앗아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들에게 다음 달 벤츠 코리아의 공식 프로모션은 이렇게 되고 딜러사의 프로모션은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면 더 저렴합니다. 저기 말고 저희랑 계약하시죠. 뭐 이런 사례도 굉장히 빈번했었어요.
물론 이는 벤츠 코리아뿐만 아니라 벤츠 파이낸셜 코리아의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결국 이 같은 일들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지위남용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오랫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효성이나 KCC와 같은 다른 딜러사와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공식 엔진오일 이슈가 있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한때 공식 엔진오일에 대한 품질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서 오피셜한 본사의 공고 혹은 추천 오일이 있고 각 지역별로 공급사를 선정해서 공식 오일을 납품받고 있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공고 및 추천 엔진 오일은 엑슨모빌의 모빌원입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과 일본이 속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서비스용 공식 오일 업체로 독일 훅스에 이어서 일본 JX 니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부산의 미창석유공업의 제품을 사용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더욱이 이 엔진오일은 베트남산 제품이라는 점에서 상당수 벤츠 고객들이 품질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는 엔진오일 공급사를 엑슨모빌로 긴급하게 교체합니다. 이 문제는 이 미창석유공업이 부산 및 울산 지역 공식 딜러사인 스타자동차의 지분 3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 내부 거래란 지적이 나왔죠. 이와 관련해 스타자동차의 2대 주주인 미창석유공업이 그들만의 힘만으로 벤츠 코리아에게 압박을 넣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미창공업의 동업자이자 국내 최대 벤츠 딜러사, 그리고 벤츠 코리아의 2대 주주인 레이싱홍에서 직접 개입을 했다는 소문까지 흘러나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측은 글로벌 본사에서 지역별 오일 업체를 선정하고 그 지역 업체가 국내 유통사로 미창석유를 선택한 것이라며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공식 오일 선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논란을 더 추가하자면 최근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프리미엄 장기 렌터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메르세데스 벤츠 모빌리티 코리아가 스타 렌터카를 인수합니다. 네, 스타 렌터카 익숙하죠, 이름이. 하필이면 또 레이싱홍 산하 렌터카 사업체예요. 대주주가 설립한 회사를 신생사업부가 인수를 했다. 굳이 그래야 했을까요? 이 업계에 따르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메르세데스 벤츠 모빌리티 코리아가 독립된 법인이라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레이싱홍이 보인 행보를 보면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 거래를 한다는 의혹이 첫 번째 비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적절한 자본 유출을 좀 지적할까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경영 실적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2020년 경영 실적은 오는 3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9년 경영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매출액 5조 4,377억 원, 영업이익 2,180억 원, 당기순이익 1,423억 원입니다. 실적만 본다면 사실상 국내 완성차 업체와도 비교할 수 있을 수준인데요. 배당금은 782억 7천만 원입니다. 이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아요. 배당 성향이라는 게 당기 순이익 중에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을 말하는데 업종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국내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 수준입니다. 물론 이것도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개념이 강화되면서 최근 배당금이 꾸준하게 높아져서 이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우리보다 배당 성향이 강한 혹은 높은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도 일부 몇몇을 제외하면 대략 30에서 4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벤츠 코리아는 55%예요. 기업의 당기 순이익 중 절반 이상이 배당으로 나가는 거죠. 이 배당금은 벤츠 독일 본사가 절반, 레이싱홍이 절반을 가져가겠죠. 2018년 같은 경우 배당 성향이 40%로 조금 낮아지지만 2017년 63.2%, 2016년에는 52%로 대략 매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가져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를 보면 배당 성향이 100%예요. 2019년 연결 기준 당기 순이익은 597억 5,7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597억 원을 현금 배당합니다.
2018년에는 83.4%인 485억 원을 배당하죠. 단순히 배당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잘 남겼고 그것을 잘 회수하는 거니까요. 다만 시장에서 이렇게 돈을 잘 벌어가고 있는데 뭐 고용이나 투자나 기부는 전혀 크게 늘고 있지 않아요. 임직원 수는 수년째 유지되고 있고 특별한 국내 투자도 없습니다. 이것은 수입차 시장의 2위 BMW AG의 100% 자회사인 BMW 코리아와 비교하면 더욱 대조됩니다. BMW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에 2차례 배당을 실시합니다. 이 10년간 2번 배당을 모두 합해도 740억 원 정도예요. 이 금액은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작년에 한 번 가져간 것보다 부족하죠. BMW도 장사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배당에 안 하고 어디 썼냐? 뭐 국내 투자로서는 대표적으로 인천 용종도에 드라이빙 센터가 있겠죠. 벤츠가 용인에 에버랜드 서킷을 임대했다면 BMW는 아시아 최대 브랜드 전용 서킷을 지었습니다. 특히 BMW는 벌어들인 돈의 상당수를 한국산 부품 구입에 많이 씁니다. BMW 코리아가 국내 진출한 이후 한국에서 구매한 부품은 27조 원 이상이라고 해요. 뭐 이러다 보니 한때 국내 공장 설립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뭐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죠. 어쨌든 한국에서 차를 팔아서 번 돈으로 재투자를 하거나 부품을 구매해서 가고 있습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그 디젤차의 화재 게이트 이후에 보상이나 지출 비용이 많아서 좀 줄긴 했지만 그 이전에는 항상 벤츠보다는 BMW가 조금 더 많이 해왔습니다. 돈을 벌어서 가져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한국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투자나 고용 혹은 기부 같은 곳에 좀 더 썼으면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수입차 1위, 웬만한 국산차 이상의 기업이 이러한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결코 좋게 보이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 매년 3월에서 4월 수입차의 경영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에는 유독 벤츠 코리아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왜 레이싱홍 이야기를 하다가 이러냐고요? 당연히 독일 본사에서 무조건 이런 것을 결정하진 않겠죠. 지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메르세데스 벤츠가 진출한 시장 중에 유독 한국에서만 이 배당 성향이 높은 이유, 그 지분의 49%를 가진 배당금의 절반을 가져가는 레이싱홍의 의향도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고 가져가는지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투명한 회계 처리입니다. 여러 사업체 중에 가장 큰 한성 자동차를 좀 살펴볼게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차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매년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9년 영업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을 좀 살펴보면 특징적으로 급여, 임차료, 그리고 무형 자산 상각비가 눈에 띕니다. 사실 수입차 딜러의 경우 급여에 임금과 상여금 외에도 차량 판매에 따른 각종 수당, 인센티브가 포함되기 때문에 신차 판매 및 매출 증가에 따른 급여 상승폭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임차료 부분은 살짝 이상해요. 5년 사이에 3배가 달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장을 새롭게 추가하고 확장 이전하는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인상이 됐는데요. 더군다나 이 임차료를 지급하는 대상은 바로 한성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데 임대료가 비싸서 적자가 났다고 장부에 기록을 해요. 임대료는 매년 가파르게 뛰어서 5년 사이에 3배 가까이나 늘어났고요.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상하죠. 짧은 저의 식견으로 단순히 짐작을 해보자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 사업의 경우 임차료를 높여서 순이익을 낮춥니다. 이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차가 아무리 잘 팔려도 이익이 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한성 인베스트먼트에서 하는 임대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을 활용해서 혜택을 좀 더 받기 쉽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이연 법인세 항목을 활용한다면 법인세를 조금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듭니다.
과거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한성인베스트먼트와 한성자동차를 탈세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렇게 한성자동차를 비롯해 각 주요 계열사의 회계 처리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레이싱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그 사업 영역과 논란 등이 굉장히 좀 얽히고 설킨 것 같습니다. 이 BMW 코리아나 메세스 벤츠 코리아 같은 수입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이싱홍과 같은 딜러사의 경영 활동과 행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신승이었습니다.